네. 아, 네. 뒤에서 제가 장정희 대표님 강의 듣다가 하도 웃어서 네, 굽신굽신 배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 오늘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12년, 만 12년, 13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누군가는 가는 자도 있고 누군가 남았어도 우리는 또 역사를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 그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결이 다르면 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결이 같으면 남아요. 결국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역사를 써 나가는 것 같다 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이 다르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좀 품격 있는 그룹을 만들고 싶다. 늘 제가 꿈꿔왔던 전 세계 최인류 그룹,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300여 분은 메가월드인들이고 또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이기도 합니다. 다 강사분들이죠. 네, 보면 요즘에 리더분들이 뒤에서 앉아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요즘에 PD 사장님들 강의를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냐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의 참 잘하시고 인정하고 제가 존경하고 또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내 그룹이구나 이렇게. 근데 오늘 리더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역시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내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시면 강의를 잘하는 거와 내공은 다릅니다. 깊이가 깊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경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무량수전까지 다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리더구나. 처음에서는 그냥 오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느꼈고 저분의 내공은 너무 깊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명간이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역시 다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문화란 뭘까요? 문화는 일단 집단이 공유하는 겁니다. 집단이 공유하는 건데 보면 나라의 경계는 뭐예요? 나라가 다르다. 땅이 다르겠죠? 기준이 있겠죠? 경계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같다는 건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때는 일본의 속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언어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언어를 말살시켰습니다. 심지어 90대 노모 저희 시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말을 쓰면 잡혀갔대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하면 잡혀갔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일본어를 많이 하셨으면 지금도 가끔가다 일본어를 많이 쓰십니다. 야야, 일본에 여행을 갔더니 내 말을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얘기를 하셨지만 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지금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온 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 똑같은 유니시티지만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희들은 디톡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클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끼시죠? 메가월드 아니구나. 그러죠?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리더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저희는 다이아몬드 이상을 대표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그룹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언어가 내 세계다. 내 언어가 나의 미래다.
요즘 제가 언어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언어가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가 틀려요? 사상이 다르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공동분배, 우리는 개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메가월드인들은 어떤 사상이냐면 돈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리더는 인간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가 쓰는 언어가 조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내 파트너가 이상한 언어를 씁니다. 그럼 저분이 왜 저 언어를 쓰지? 라고 하기 이전에 혹시 내가 쓴 건 아니었는지. 파트너는 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미에 갔습니다. 구미에 갔는데 우리 서준모 사장님을 만났어요. 오늘 서준모 사장님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초창기 때 CD를 들었더니 제가 200벌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200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가 썼다는 거예요. 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최정미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이정훈 대표가 쓰고 있어요. 이희철 대표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전 제가 썼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근데 서준모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옛날 CD를 들으면요 200벌이라고 나와요. 어머 그래요? 그때도 한번 느꼈습니다. 아, 언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상이 같아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좀 드리고 싶고,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가 같아야 됩니다. 저희들 보면 신규가 들어옵니다. 사업 설명을 OM이라고 얘기하죠. 진행하는 방법을 SMP라고 얘기하죠. 줌 미팅이라고 얘기하고 세미나 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스템 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세미나 랠리,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PMC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영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더 나은 뭔가가 있으면 그룹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제가 돼야 돼요. 개인이 만들죠. 그럼 또 다른 개인이 또 만듭니다. 나중에 중구난박이 돼요. 통솔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흩어지는 형국이 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진화한다면 그룹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목소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상이고 이게 체계고 이게 언어다. 그래서 메가월드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 돈보다는 사람 중심. 돈 얘기 잘 안 하죠. 특히나 제가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느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 근데 그분들은 전 요즘에 제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막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인기가 좀 많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유니시티가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미주가 그냥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잖아요. 저한테 얼마 버냐고 묻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를 하려고 할까? 왜 나한테 얼마 버냐고 물을까?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제가 수입이 얼마라고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법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의료보험을 대기업의 연봉만큼 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만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벌려고 하면 유니시티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그냥 싹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중심. 자, 메가월드에는 이제 문화니까요. 제가 메가월드 그룹을 만들면서 습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습관 공동체 그러면 이제 메가월드인이에요. 알아듣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거기 가장 기본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줌 미팅 메일 듣기가 1번이었습니다. 줌 미팅 메일 듣기. 그러니까 이 줌 미팅은 이제
보면 각자 그룹에서 따로 또 줌 미팅을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줌 미팅도 있고요. 개인 미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접속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줌 미팅에서 비전이 되려고 하면 1000명이 넘어가서 접속이 안 되셔야 돼요.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개인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이유로 여러분들 각자 도생처럼 각자의 그냥 책임감 없이 행동하신다면 줌 미팅은 계속 아마 줄어들 겁니다. 500명이 400명으로, 400명이 300명, 300명이 200명.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줌 미팅을 들어갔는데 비디오가 한 번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아마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접속하신 분이 저일 수 있어요. 전 거의 매일 아침 저녁 무조건 접속합니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접속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체계가 같아야 된다고. 요즘에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지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신규 한 명 초대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충을 왜 아느냐? 저도 겪어왔으니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1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트렌드를 1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품만 1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상 플랜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줌 미팅에 들어오는 모두가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비전을 볼 것인가? 우리는 사업 설명회를 지식 자랑하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 한 사람에게, 그 어렵게 초대한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결국 멤버의 성장이 리더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모두가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보자 시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 어디에 동기부여가 됐었지? 정말 좋은 강의는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내는 강의입니다. 어떤 분은요, 막 쉬운 강의를 막 어렵게 풀어내시는 분 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아까 뭐 장정희 대표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했던데 사실은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팩트를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를 정말 못했다고. 그런데 자존심 상해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분의 자존감이에요. 공부를 못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냥 안 한 거겠죠. 안 한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줌 미팅에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좀 육하 원칙에 의해서 6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도 요즘에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 제품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제품만 강조하면 매출은 뜰 수 있습니다. 멤버가 늘지 않아요. 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리크루팅 안 되시는 분 필드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소비자 관리는 되는데 매출은 뜨는데 저는 컨택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함께 동행을 해보면 그분의 팔로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리더입니다.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PD 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 되게 하기가 어렵죠? 잘하는 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PCM 클럽에 오시면 내가 안 되는 걸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리더입니다. 팔로우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 만나서 제품 얘기하다가 집에 와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제품 얘기하다가 호전 반응 얘기하다가 제품 얘기하다가 또 집에 와요.
그 제품 잘 드시고 계세요? 또 제품 얘기하다가 호전반응 얘기하다가 또 계속 제품 얘기만 해요. 리더의 실력은 제가 비전 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전 제시란 어떤 걸까요? 꿈꾸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동기부여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니시티 비전을 못 봅니다.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꿈에는 관심이 많으시죠? 앞으로 미래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청사진은 혹시 그려보셨습니까? 그 그림을 나랑 같이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꿈을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드림 빌딩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리크루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자 관리만 해요. 소비자 관리만. 근데 그게 보면 물론 다 그러죠. 여러분 메가월드 매거진의 1호에 2호입니까? 그 설문조사 보셨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보시면 왜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보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터치해 주셔야 돼요. 자, 돈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하라고 했더니 뭐 전략하라면 절단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내가 무엇이 안 되는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만 여러분을 막 집중해서 관심 있게 관찰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회사가 유니시티 안에 메가월드가 궁금한가 봐요. 그렇게 소문나 있더라고. 저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뛰고 있는 거거든요. 전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뒤에 앉아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PCM 클럽은 3,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산하에 평균 PCM이 10분 정도 됩니다. 그럼 3,000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300분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직급을 내가 계획하고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은 나부터, 특히 뒤에 계시는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 이유도 묻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는 거고요. 앞에 계시는 PCM 멤버 사장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접속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마다 1,000명이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줌에서만도 충분히 동기부여 받을 수 있게끔. 그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보면 문화를 창조하는 건 저희지만 지키는 건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개인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는 거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석강공동체 하나 얘기했나요? 두 번째, 책 읽기. 책도 보면 그 책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책은 읽는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책을 잘 읽는 분들은요, 그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보자분들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읽고 내가 좋았던 책을 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했죠. 신규면 신규에게 필요한 걸 먼저 안내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아마 렉솔 이야기도 많이 안내하실 거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왜 아플까도 많이 안내하실 거고, 호전 반응 이야기도 많이 안내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맞는 책을 권하는 거지 내가 읽고 내가 좋은 책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읽고 좋은 책을 권하는 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고, 여러분이 디렉터나 시니어 디렉터, 소비자에 권하는 건 그들에게 필요한 걸 권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은 그룹에서 지향하는 책을 권하는 거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책을 함부로 권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초보자 때와 리더가 됐을 때 저는 철저하게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들이 궁금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했고 유니시티를 공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나가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아직도 다단계잖아요. PCM이 상대가 다단계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완벽하게 설득을 못 하는데 PCM 아래 디렉터가 어떻게 설득을 하냐는 거예요. 나도 아직 설득을 못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이걸 기본으로 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와 파트너에게 필요한 건 다르다.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얼마 전에 요즘은 제가 언어에 꽂혀 있어요.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그냥 가볍게 보려고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가볍게 보려고 가볍게 넘겼는데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오전 스케줄을 취소했어요. 그 책 읽으려고. 빠져든 거죠, 그 책에.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비즈니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의외로 부정적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그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으면 눈은 남보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듯이 모르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개선이 돼야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조직이 성장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썼던 언어와 올해 썼던 단어들이 축적이 되어서 달라져야 돼요. 애프터 미팅을 하면 맨날 지겨운 분 있죠? 언어 리더가 애프터를 합니다. 맨날 지겨워. 왜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요. 그 상황에 맞는 언어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꽂혀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놀란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지만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랬어요. 스폰서님, 제가요, 파트너가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고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밤 12시에 통화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파트너가 내 강의 들었으면 참 좋겠죠. 뭐 어떻게 해요? 사장님, 내 강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분은 이게 잘한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내 강의에 예를 들어서 뭐 보강할 피드백을 파트너한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동기부여가 될까요?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장님,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내 강의를 1000명의 다른 분이 듣는 것보다 사장님 한 분이 듣는다면 제 마음에 감동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던 점, 동기부여 된 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바꿔줬습니다. 의외로 일상에서 파트너와 대화하면서 나로도 모르게 동기 저하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언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습관 공동체의 세 번째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된다 그러죠. 소통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소통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누구 탓은 없습니다. 누구 탓은 없어요. 본인 탓이에요. 소통이 안 되시는 분 특징은 스폰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스폰서님은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 불만이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의 파트너는 또 이분에게 불만이 많아요. 누구 잘못일까요? 나를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사람이 좋아서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기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만 보시면서 스폰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파트너는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어때요? 영원한 스폰서가 아니죠.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리더의 단어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팀워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놓으시는 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우리 10분은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습관 공동체에 운동을 넣었냐 하면 의외로 리더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갈수록 근력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뭐 단백질을 먹어도.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방법 짧게 가르쳐 드릴게요. 숨쉬기 운동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일 스쿼트 60개 하세요. 간단해요. 아시죠? 간단해요. 이거 20개씩 3세트 하면 돼요. 그럼 60개. 이해됐죠? 두 번째, 팔굽혀펴기 60개 하면 돼요. 땅바닥에서 안 됩니다. 침대에서 하세요. 이 정도 높이에서.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개씩 3세트. 이게 근육이 좀 만들어지면 조금 내려가세요. 그러다 바닥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잇몸 일으키기 60개 하세요. 잇몸 일으키기. 자, 이 잇몸 일으키기도 처음부터 어려우면 어때요? 뒤를 조금 대고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누우면 돼요. 나에 누워서. 이게 완전히 복근이 만들어지면 다리를 세우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10분이 별로 안 걸려요. 10분이면 끝나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마지막에 스트레칭. 이거 그냥 우리 메가월드 리더 여러분은 그냥 매일 좀 하자고요. 왜요? 제가 뇌력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잘 보시면 체력이 되지 않으면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정신력은 체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아파 보면 만사 귀찮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비실비실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서 아플 여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유로 정신이 빠졌으니까 아픈 거예요. 정신이 집중돼서 아플 여가도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유일하게 아픈 게 언제 아프냐? 명절 때 아파요. 명절. 아마 아시는 분 아시죠? 저는 놀면 아파요. 일할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프도 하고 핑계대고 못 오신 분 있죠? 그거 뭐예요? 핑계예요. 정신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10분은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습관 공동체 다섯 번째, 멘탈입니다. 멘탈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끔 뭐 어쩌다 보니까 뉴스 보다 보니까 핸드폰에 박수홍 씨 나오더라고. 박수홍 씨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만약 그 양반 입장이면 자살할 것 같아.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까발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버지가, 더불어 엄마까지. 근데 박수홍 씨가 힘을 낸 건
이 사람을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제가 그룹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리더분들은 압니다. 힘들어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다 힘들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일은 겪지 않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요. 그거야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제가 어떤 파트너도 있었냐면, 지금이야 과거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를 털어요. 털어. 네. 그러니까 뭐 복날 개 패듯이 털어요. 아세요? 복날 개 패듯이 튼다란 말을 아마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털어대요. 털면 먼지가 나죠. 먼지는 나겠죠. 근데 지은 죄가 없으니까 뭐 잘리진 않죠.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유도 신문을 해, 나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책상 밑에다가 녹음기를 붙여가지고 녹음을 떠가지고 대화 내용을 날 유도를 해요. 저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유도를 했는데 넘어가지 않아. 왜 그래요? 저 불법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편법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요. 과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도했지만 넘겼죠, 본사로.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멘탈이 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배신을 한번 당해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싫어져요. 그게 좀 더 지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를 한번 당해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가봤기 때문에 어떤 일로도 멘탈이 털릴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도 멘탈이 털릴 일이 없어요. 이 장점이에요. 저는 일찌감치 참 잘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하고 6년 만에 겪었던 일이니까. 지금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단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한 게 뭐였냐면 나의 직대 파트너 분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녀를 갖고 키웁니다. 똑똑한 자식은 다 도해지로 가잖아요. 그러죠? 부모를 지키는 자식은 누구예요? 못난 자식. 항상 부모를 지킵니다. 자주 집에 가보고 혹시 방바닥에 식었는지 이불 밑도 한번 만져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보고 외로워하지는 않는지 친구도 되어줬다가. 누가 그래요? 못난 자식이. 제 곁을 지켜줬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의 정신세계는 이 또한 지나가겠지. 신이 나를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나를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아무리 큰 고민도 3일이면 잊어요. 3일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뇌 구조가 이상한 건지 이게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든 제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걸 고민해서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말자. 어차피 사람은 인연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끝날 테니 이분과 나는 이런 식으로 끝나라고 하는 운명이었겠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분께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내가 그분께 죄짓지 않았으면 됐어. 그냥 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됐어. 내가 상처받는 건 나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상처받으면 내 손해잖아요. 그건 그렇게 멘탈을 털고 일어납니다.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직급을 부러워하지 마라. 나의 정신세계를 부러워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보다 자주 만나잖아요. 꿈 얘기를 부모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을 누가 더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스폰서. 그분이 계시다면 그냥 여러분 그냥 딛고 일었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죠. 내 스폰서는 그게 아닌데
내 스폰서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신 고마운 분. 정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폰서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스폰서도 있겠고 다이아몬드 분, 시스템 스폰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멘탈은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잡아야 돼요. 멘탈 관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 공동체의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고, 메가월드 여러분들은 습관 공동체를 생활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조금 남았습니다. 자, 운명 공동체는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가 구심점 얘기, 아까 최정미 대표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구심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PCM이죠. PCM은 여러분의 구심점은 누구를 향해서?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항상 다이아몬드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여러분 스스로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순간 조직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체어맨스 클럽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체어맨스 클럽은 파운드스 클럽, 이렇게 구심점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강조하지만 나는 따르지 않는 경우. 내 파트너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따르지 않아요. 또 본인은 파트너에게 침범하면서 위에서 침범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지키면서 요구해야죠.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요구를 하면 누가 알아요? 파트너가 알아요. 신뢰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죠.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실력이 같아지면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갖추셔야 돼요. 구심점은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실력이 있고 없고 인상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살려고 하면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 팀워크가 되려고 하면 구심점을 지켜주셔야 돼요.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아질수록 통솔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 통솔할 줄 아셔야 되고요. 처음에서 사장님들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파운드스 와보니까 전체를 고루 갖춰야 되더라고. 저는 한때는 이 파운드스 클럽 말고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때부터 고민이 뭐였냐 하면, 내가 과연 이 직급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아까 박옥선 대표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로얄 때부터 고민했던 겁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림은 나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급이 두려워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로얄다운 사람인가? 직급만 가는 게 아니라 직급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PD는 PD다워야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다워야 되고요, 체험에서는 체험에서다워야 됩니다. 가끔은 파트너 앞에서는 어른인 척하면서 스폰서 앞에서 답지 못한 행동을 볼 때가 가장 마음 아픕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구심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연구한 그 리더십 결과가 있더라고요. 리더십의 최강은 정직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정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특히 이 속에서 유인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나의 문제입니다. 스폰서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은 똑같습니다. 메가월드입니다. 시스템 똑같습니다. 응용하는 건 내가 응용하는 거거든요. 내 새끼가 어디를 가는 꼴은 못 봐. 근데 유인행위는 그냥 도덕지수가 없나 봐. 그냥 막 해요.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 가는 건 해서는 안 되고, 가끔은 필드에서 움직일 때 부딪힐 수 있어요. 상도덕이라고 얘기하죠. 상도덕.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그러죠? 피해 가셔야 돼요. 관리하고 있으면,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도덕 아닌가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유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뎁스 파트너를 윕스로 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철칙입니다. 내 A그룹에 저 뎁스에서 사업을 하다 그만뒀어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직대로 땡겨요. 이런 행위를 하시면 조직이 깨져요. 주력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그 조직이 다시 주면 돼요. 내 퍼스널로 옮기죠. 리더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아무리 리더감이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집안 싸움이 왜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우애가 왜 깨져요?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모두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피를 보는 사업이더라. 피를 보는 사업이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스폰서 파트너가 앙숙이에요. 앙숙. 보면 싸워. 그러다가 형제 라인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형제 라인이 보이면 막 죽은 조상이 돌아왔나 봐. 막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팀워크가 잘 되는 그룹은 형제 라인 교류해도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 말 못하는 얘기가 뭐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략하라고 하면 절단을 하고, 교류하라고 하면 어때요? 술도 같이 마시고. 해서는 안 될 모든 행동. 오죽하면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 바지도 못 입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지를 허용하니까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요. 청바지를 허용하니까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요. 나중에 가면 찢어진 청바지. 그래서 바지를 못 입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스폰서 파트너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그냥 그러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이 양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안 들어 쳐먹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저만의 방법. 무관심. 무관심. 오면 인사는 합니다. 안 보이면 찾지 않습니다. 오는 전화는 받습니다. 제가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 그냥 파트너는 무관심. 그런데 스폰서는 무관심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스폰서까지 짐을 져야 되는 거구나. 어쩝니까? 짐 지는 게 내 팔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결이 맞지 않으니까 그 양반이 떠나더라고. 전 아싸가오리 너 났죠? 박미주 그룹이 그래 성장한 거예요. 다 떠나더라고. 스폰서가 없잖아요. 다 떠났어요. 결이 다르면. 파트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파트너가 힘들면, 아까 얘기했죠. 너무 힘들다. 그냥 무관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쪽집게로 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형제 라인을 좋아하시는 그분은요, 본인 파트너가 그럴 날이 반드시 와요. 스폰서가 힘들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월하시면 돼요. 추월도 못할 거면 따르시면 돼요. 추월하든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추월하면 비즈니스 스폰서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르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유닛이 안에서. 이게 또 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파트너에게만 동기부여 주는 사람은 작은 리더예요. 진짜 큰 리더는 스폰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 저에게 매일 같이 전화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폰서님 기적입니다. 며칠 전에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스폰서님 시스템이 정말 대박이에요. 스폰서님이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다면 저는 비행기에 활주로로 쓰겠습니다. 그 비행기를 이번 달부터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트너의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글로벌 앰버서더인 저도 입이 해불쩍게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기뻐요. 하루 종일 보람이 있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진정한 동기부여는 파트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분 있어요. 막 파트너는 그냥 입에 혀처럼 해, 혀처럼. 스폰서는 참기름이래, 참기름.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짜도 짜도 또 나오는 게 참기름이잖아요. 본인이 파트너의 참기름이 돼주느냐 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끼리 농담하는 얘기예요. 리더들끼리. 파트너한테는 입에 혀처럼 해. 그냥 떠받들듯이 막 애지중지면 다칠까 넘어질까 상처 날까. 스폰서만 보면 그렇게 쌍심치를 키면서 전생의 왼순지 그런 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폰서한테는 막 아리가또, 파트너한테는 딱 군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목사님을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인지라 꼭 누구를 봐요? 목회자를 보죠.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박미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메가월드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박미주를 좋아해 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정신세계는 조금 닮아가면 참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장점을 가져가시고 정직하고 편법 쓰지 말고 유인행위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상도덕 조금 지켜주시는 우리 문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자기 직급에 책임 좀 집시다. 자기 직급. 여러분이 PD가 떳떳하게 나 연봉이 1억이라고 내가 월 1,000만 원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늬만 1,000만 원 말고. 스폰서님 A는 잘 나가는데요. B씨가 비실비실. 그래서 B씨일까요? 스폰서님 AB는 잘 나가는데요. C가 시들시들. 내가 말씀 잘하시네. D를 만들면 돼요. D를 만들면. 자기 직급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적어도 자기 직급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 2단계 아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PD가 디렉터로 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플랜이 200만 플랜입니다. 꼬랑지 200만 해도 시니어 디렉은 돼요. 그것마저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내 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난이거든요. 가난과 여유는 숨길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직급에 책임지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급에 다 유지를 하죠.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자기 직급을 유지를 하시면요, 우리끼리도 업계 1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리더면 왼쪽에 자기 핀만 무늬만 리더가 아니라 내실도 충실하게 수입이 되셔야 되잖아요. 돈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D가 투잡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돈이 돼봐요. 스폰서가 지랄 같든지 말든지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오늘 비속어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피시앤클럽이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초보자가 계시면 저도 우아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뒤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자기 직급. 저는 로얄 올 때까지 제 직급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크라운 갈 때도 크라운을 유지하고 로얄 갈 때도 로얄을 유지하는데 글로벌 앰버서더는 퀘스천 마크. 잘 보시면 제가 요즘 세이브 10, 이제 그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세이브 10을 강조하셔야 돼요. 진정한 세이브 10의 의미는 뭘까요? 14개예요. 10명의 삶을 구한다는 건 10개의 레그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필 그레이스는 소비자 관리, 빠르게 다이어트 시킬 사람은 필 그레이스예요. 저희들은 세이브 10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등에 보면 어때요? 필 그레이스는 없고 세이브 10.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건의했던 거예요. 한국에는 필 그레이스 맞지 않습니다.
세이브 10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라에 맞게끔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10개의 레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10억 점이라고 볼까요? 다이아몬드가 ABC에서 10억 점이면 평균 소득 저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한 3, 4천만 원 넘을 거예요. 월 소득이. 그런데 AFP에서 10억 점이 나오면 여러분 소득은 3, 4천이 아니고요. 7, 8천만 원. AFP에서만 배 이상 나와요. 똑같은 10억이에요. 똑같은 10억인데 원내그에서는 4천만 원 나온다면 AFP에서 10억 점이면 8천만 원 나와요. 합해서 뭐 2억, 20억 점이다 그러면 어때요? 1억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크라운이에요. 크라운이 되면 그래서 연봉이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매출인데 달라요. 보상 플랜이. AFP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레그를 우리끼리지만 3개의 레그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최하 6개 레그의 목표를 두셔야 되고, 회장님이 세이브 10을 얘기했으면 10레그가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세이브 10이 없을 때부터 처음부터 5개가 목표였거든요. 5사람에게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구나. 처음부터 3레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5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니시티 전체에서 제 그림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아줘 보죠. 달아주니까 컵디까? 달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달아줬으니까 너도 역할을 해야지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한 달이 건너라고. 또 하나가 제대로 된 스폰서십이 살아요? 그렇지 않죠. 달아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해보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진짜 달아줄 것 같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를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리더는 직대로 붙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소비자 한 명 달아놓고 달아줬다라고 얘기할 거고, 파트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달아주면 뭐하노? 키우기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갈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여러분 직대를 늘리셔야 돼요. 달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꼭히 달아주고 싶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후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 직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후원의 능력이 안 되는데 주죠. 라인을.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탑 리더를 주시던가 아니면 직대로 하셔야 돼요. 뎁스의 동기부여는 여러분 직대입니다. 멤버가 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왜 멤버가 늘지 않아요? 내가 안 늘리잖아요. 관리만 하잖아요. PD홈 관리하시잖아요. 세미나 인원이 최하 30명이 되셔야 됩니다. 미션을 파트너에게 주잖아요. 파트너에게 미션을 5명씩 늘리라고 줄 것 같으면 나도 5명을 신규를 모셔와야죠. 이게 제대로 된 복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 관리?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관리 안 해요. 저도 제 처음 헬스 클럽 다이아몬드 클럽 제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직 관리할 단계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매너리즘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파이어 가겠지. 아이고 또 언젠간 다이아몬드 가겠지.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올해 PD면 10년 뒤에도 그냥 PD예요. 올해 사파이어면 10년 뒤에도 사파이어예요. 직급이 바뀌려고 하면 직대를 늘리셔야. 직대를. 그게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A렉에 달아줬다라고 볼까요? 그분이 성장합니다. 쇠가빠지가 내가 달아서 키웠습니다. 인정받아요? 내가 성장 못했는데 인정 못 받습니다. 진짜 후원의 능력은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미주가 잘나서 저를 따를까요? 회사가 제가 뭐 잘나서 저를 인정할까요? 결과를 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PD라면 단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진화 잘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과 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세이버 10의 진정한 의미는 10개의 라인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생명을 구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소비자 10명이면 디렉터가 되겠죠. 디렉터 10명이면 PD가 되겠고 PD 10명이면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다이아몬드 클럽은 매월 뉴 PD 1명 나올 수 있게끔 항상 계획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PD 여러분은 PD 사파이어 여러분은 여러분 라인에서 매월 뉴 디렉터 이상 한 명 나올 수 있게끔 항상 계획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뛰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뛰는 거거든요. 뛰는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내가 뛰는 거고요. 뛰는 파트너가 나오면 같이 뛰는 거예요. 너는 뛰고 나는 쉬고가 아니에요. 저 지금도 뜁니다. 왜 그래요? 난 아직 배가 고프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파트너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뛰셔야 돼요. 결국 행동이 답이다. 그게 바로 세이브 10입니다. 잘 해석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파트너의 약속은 꼭 지키는 거 아마 아실 거고요. 자, 매너리즘을 얘기했고, 자 이제 리더의 능력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프로모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리더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실패의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훔쳐서 동기부여시켜주는 사람. 마음으로 훔치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행동. 언어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비언어의 행동이 있으면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신속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눈치 없이 내 얘기만 하다가 옵니다. 내 사람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존중하며 공감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리더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더의 숙명이다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로모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모션이 지금 내년 1월 달에 회장님이 오시죠. 메가월드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1박 2일에 스페셜 리더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리더십 때문에 북미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메가월드에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200명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2부 때는 트레이닝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어렵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월부터 12월까지죠. 3개월, 10, 11, 12 시니어 디렉터 이상 유지하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하로 어때요? 시니어 디렉터를 유지하셔야 돼요. 최하로. 200명이 넘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틀 더 해주실 거예요. 200명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런가 보죠. 저도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시니어 디렉터 이상은 기본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뭐가 걸려 있습니까? 또 회장님이 프로모션 걸어죠. 특별히 제가 비즈니스하고 처음이에요. 회장님이 우리 전체에게 프로모션 걸어주는 건 전 처음이에요. 본사 라스베가스 뉴 PCM, 뉴 PCM, 뉴 CCM. 그러니까 뉴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한 단계 승급하시면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룹에서 걸기는 이제 팔 집이 없어가지고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집을 다 팔았습니다. 올 봄에 160분, 얼마 전에 65분, 팔 게 없네요. 메가월드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더 멋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